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탔는데 계속 가기도 무섭고 내리기도 무서운 상황. 마치 지금 금 투자는 기호지세 같습니다. 타고 가자니 가격이 너무 올라 겁나고 들고 있는 것을 팔자니 상승 추세와 장밋빛 전망에 망설이게 됩니다. 올 3월까지만 해도 금보다는 달러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달러를 사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달러가 아닌 모든 자산을 매도해버렸습니다. 금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시중의 풍부한 달러,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인플레이션 우려, 미중 갈등 지속 등 이와 같은 이유로 금의 시대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달러를 대체할 화폐가 없어 달러가 계속 하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의 경기 재개와 풀었던 달러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위상이 올라가고 금값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금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동안 금값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과 그 요인들은 금값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됩니다.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5월 중순 달러 인덱스는 100을 깨고 난 뒤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 하락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의 비중은 약 60%에 달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EU 경제회복기금 5천억 유로 합의, EU 집행부의 7,500억 유로 증액, ECB 회의에서 기금을 약 1.3조 확대 등 이를 기점으로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달러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미국은 재난기본소득, 실업수당 등의 2조 달러를 풀었고 연준의 자산 매입도 올해 3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준은 2022년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와 미국채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 회장은 7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금 가격을 상승시켰던 달러 약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자체에 있다. 미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달러를 찍어내 적자를 메우려고만 하고 있다. 코로나 초기에는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미국의 경기 불안과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 이후 점차 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2.9%로 집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 상황도 작년 동기 대비 3.2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요 도시들은 락다운에 들어갔고 고용시장이 경색되었습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지수는 3개월 연속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달러 대비 위안화도 강세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표시로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자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수입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중국 대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폐쇄, 틱톡 사용 금지 등 미중 갈등이 심화는 달러보다 금의 선호를 높였습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봉쇄 여부입니다. 주식의 대표적인 해지 자산으로는 채권이 있습니다. 주가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습니다. 5월 이후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너무 낮은 금리는 미국채 투자의 매력도를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위험의 해지 수단으로 금을 점점 선호하게 된 점도 금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는 줄었지만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중으로의 달러 공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자산 매입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다면 금값의 상승에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연준은 자산 매입과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에 이와 같은 불안감도 제거된 상태입니다. 연준은 한국을 비롯 9개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계약을 6개월 연장했고 미국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레포거래기구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밝혔습니다. 달러가 더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지원책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달러 약세와 금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달러의 유통 속도에 있습니다. 돈을 풀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이 잠기면 시중의 통화는 돌지 않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지 않고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매수에만 사용된다면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 시장에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화폐는 방출량만큼 가치가 떨어져 결국 실물 경제에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물가 연동치를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체는 상품, 서비스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물 경기의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준은 2%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2% 물가 상승을 위해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쓸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도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던 제품을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면 단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 FOMC 성명서에서 향후 경제 방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연준의 모든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점은 금 가격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백신 개발 뉴스가 있었지만 백신 개발에는 수백 수천 명의 참여자를 모아 후보 물질을 접종하고 효과와 지속성, 추후 부작용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WHO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의 약 39%에서 유전자 변이 징후가 나타났다고 발표하는 등 백신 개발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에 제동을 걸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풉니다. 이 당시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 가격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행합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못하는 금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시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만약 개발된다면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재개되면서 미국은 달러 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금 가격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백신 개발 뉴스에도 주목이 필요합니다.